여러분, 자신감이 없으면 치매에 걸립니다. 이 말이 가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내 한 종합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만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60대 이상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아르된 집에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감이라는 마음의 문제가 어떻게 뇌를 망가뜨린다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자신감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그냥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타고나는 거라고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한 주요 의료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은 뇌 건강, 면역력,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좌우하는 핵심 건강 지표입니다. 혈압이나 혈당만큼이나 중요한 수치라는 거예요. 오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세대가 자신감을 잃는 진짜 신호들. 둘째, 자신감이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의학적 원리. 셋째, 면역력과 낙상 위험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사실. 넷째, 자신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실제 차이. 다섯째,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신감을 되찾는 실전 방법까지 30분만 투자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세대가 자신감을 잃어가는 신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모임에 나가시면 구석 자리를 찾으시나요? 아니면 가운데에 편하게 앉으시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국내 한 주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젠12명을 조사했습니다. 사회적 모임에서 누구석에 앉는 분들이 중앙에 앉는 분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2.8배 높았습니다. 구석에 앉는다는 건 단순히 자리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공간에 있어도 되나? 라는 마음이 반영된 겁니다. 저를 못 쓸 때는 식당에서든 회의실에서든 어디든 당당하게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눈치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가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의 이유를 자꾸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전화해서 오늘 뭐 하셨어요? 하고 물으면 그냥 산책 다녀왔다 하면 될 거, 뭐 할 것도 없어서 그냥 나가봤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가셨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뭐 별거 아닌데 검진받은 거야, 이렇게 직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기가 한 일에 확신이 없으니까 미리 변명을 갈아드시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퇴직 공무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현직에 계실 때 회의 때마다 발언을 주도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퇴직 후 4년이 지나니까 동참 모임에서도 말을 거의 안 하시더래요. 나중에 가족이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건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남의 눈치를 가하게 보는 겁니다. 국내 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이 % 50%에 달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도 긴장하신다고 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 사람이 기다리면 빨리빨리 하려다가 카드를 떨어뜨리시고 그러면 더 당황하시고,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이게 바로 자신감이 바닥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멋있어요, 할머니 예뻐요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넘겨버리시는 분들. 칭찬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반대로 비난을 들으면 과하게 화를 내시고요. 감정의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는 비교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공간도 뒤로 하고 밥심으로 일하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옆집 어르신은 매일 등산 다니시는데 나는 무릎이 아파서, 그분은 해외여행 다니시는데 나는 병원만 다니고, 이런 비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호,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집에 혼자 계시면 불안하고 허전해서 텔레비전을 계속 틀어놓으시거나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으시는 분들,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혼자 있어도 편안합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드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시는 여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자꾸 밀려오니까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 앉기, 말에 변명 붙이기, 진짠 고부, 비교, 혼자 견디지 못하기. 혹시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세대분들이 자신감을 잃은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역할의 산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맡은 역할이 분명했잖아요. 회사에 가면 과장님, 부장님 하고 불러주고 집에 오면 자식들이 아빠, 엄마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나면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국내 한 사회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4년 이내에 자존감이 평균 % 30% 하락한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신감, 저항아,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R생 15년부터 R생 R수년까지 63세 이상 R생형 100명을 추적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그룹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 30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르티솔이 뇌에서 하는 일이 정말 무섭습니다. 쉽게 설명 드릴게요. 우리 뇌 안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해마가 뭐냐면요,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손주 이름이 뭔지 이런 기억들을 보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이 창고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마치 습기 찬 창고에 곰팡이가 피듯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마세포를 하나씩 손상시키는 거예요. 국제학 수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60세 이상 분들은 해마 부피가 평균 %씩 감소했습니다. %씩면 적어 보이시죠? 절대 아닙니다. 이 %씩가 줄어들으면 최근 기억력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방금 뭐를 하러 왔더라, 아까 약 먹었나 안 먹었나, 열쇠 어디 뒀지, 이런 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간다, 뇌의 기억 창고가 줄어든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서히 조금씩 기억이 흐려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꼭 아셔야 합니다. 자신감이 낮으면 잠을 못 잡니다. 밤에 누워서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건 아닌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내일 병원 가면 더 무슨 소리를 들을까? 이런 생각이 코리를 물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60대 이상 그룹의 깊은 수면 시간이 정상 그룹보다 %40수를 차를 받습니다. 여러분, %40수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서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노폐물이 바로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잠을 깊이 못 자면 뇌 청소가 안 되고 뇌에 치공이가 쌓이면 치매로 가는 거예요. 대전에 사시는 73세 퇴직 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5년 동안 무르면증에 시달리셨어요.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셨고요. 병원에 가셨더니 경도인지장애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 6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셨고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잠이 돌아오고 잠이 돌아오니까 뇌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자신감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손상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만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과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놀랐습니다. 국내 주요 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60대 이상 분들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염증 수치가 평균 2.0배 높았습니다. 2.0배요. 이 만성염증이 왜 위험하냐면요. 혈관을 생각해보세요. 혈관이 수도관이라면 염증은 수도관 안에 끼는 녹과 같습니다. 녹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막히잖아요. 그게 심근경색이고 뇌졸중입니다. 국내 한 심혈관센터 발표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을 동시에 가진 60세 이상 분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R된3배 높았습니다. R된3배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만큼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혈압 약은 꼬박꼬박 드시면서 마음 건강은 신경 안 쓰시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자연살해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무섭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경비원입니다. 암세포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경비원이 재빠르게 잡아내는 건데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 경비원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쉬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국내 한 의과대학 연구에서 자존감이 낮은 그룹의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 아시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아시치면 경비원 4명 중 1명이 자리를 비운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건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자신감과 낙상 위험이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국내 한 종합대학교 제육과학대학 운동재활학과 연구에 따르면 넘어질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넘어질 확률이 3.0배 높았습니다. 3.0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넘어질까봐 두렵다. 그러면 걸음이 짧아집니다. 발을 끌듯이 걷게 되어 무릎을 구부정하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게 됩니다. 이 자세가 오히려 균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몸이 웅크러들고 웅크러든 몸이 더 쉽게 넘어지고 넘어지면 두려움이 더 커지고 더 커진 두려움에 더 웅크러들고 이 악순환에 빠지시는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71세 주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르년 전에 빙판길에서 한 번 넘어지신 이후로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하셨어요. 시장도 안 가시고 경로당도 안 가시고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근육이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집안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더 넘어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근력의학과보다 두려움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국내 한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낙상 환자의 % 력시가 넘어지기 전에 이미 걸음걸이에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근력 문제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면 걸음걸이가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뀌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낙상이잖아요.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자식들이 간병해야 하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걸을 수만 있어도 이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되찾을 수 있고 되찾으면 건강이 진짜 좋아집니다. 국내 한 주요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0세부터 78세까지 800명을 4년간 추적했습니다. 자존감 점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병원 방문 횟수가 % 연주 적었습니다. % 연주 있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병원비로 따지면 연간 수십만 원을 아끼시는 셈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의 특징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말에 쓸데없는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원 다녀왔어.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뭐 할 것도 없어서 나갔지 뭐. 이렇게 변명을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산책을 다녀오신 것도, 텃밭에 물을 주신 것도, 손주에게 전화하신 것도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둘째, 남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좀 차갑게 대해도 오늘은 좀 바쁜가 보네 하고 넘기시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혼자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아도 일하느라 바쁜가 보지 뭐 하고 마시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상대방의 태도가 내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데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말이 끊겨도 어색해하지 않으세요. 괜히 분위기를 채우려고 불필요한 말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차 한 모금 드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편안하게 계시는 것, 그게 자신감입니다. 말이 없을 때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분, 그런 분이 진짜 자신감 있는 분이에요. 넷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비 어르신이 매일 등산 다니시든 해외여행 다니시든 나는 나대로 충분해. 이 마음이 기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사셨잖아요.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 겁니다. 진짜 자신감은 남보다 나은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체로 괜찮다는 데서 옵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고 라디오를 들으시고 산책을 하시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분들은 누가 옆에 있을 때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충분히 단단한 분이에요. 자, 지금까지 자신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자신감이 있는 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국내 한 대학교 심리상담학과 교수님이 10년간 60대 이상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연구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60세 이상 35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요. 참여자의 퍼센트 70%가 3개월 내에 자존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핵심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시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오늘도 괜찮아. 이것뿐입니다. 우습게 들으시죠? 그런데요, 이 교수님 연구팀이 60세 이상 알바명에게 CR주간 이거를 시키셨어요. CR주 후 자존감 점수가 평균 퍼센트 알상 상승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긍정적인 자기대화를 반복하면 전전두엽 비질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지휘관이 코르티솔을 막아주는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66세 퇴직 간호사 한 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말하는 게 너무 쑥스러우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습관이 되셨고 한 달 후에는 아침에 기분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혈압도 안정되셨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달아온 거예요. 두 번째, 매일 아르분 걷기를 하시되 한 가지를 박세요. 고개를 들고 걸으시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걸으세요. 덕을 살짝 들고 어깨를 펴고 걸으시면 됩니다. 국내 한 체육대학 운동생리학과 연구에서 자세를 바꿔서 걷기만 해도 자신감을 가령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퍼센트 10%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세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움츠러들면 마음도 움츠러들고 몸을 펴면 마음도 펴집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걸으시면 내가 지금 나는 자신감 있는 상태야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세로 걸으면 균형 능력도 좋아져서 낙상 예방까지 됩니다. 또 하나로 새 2마리 잡는 셈이에요. 비용은 0원입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가지 작은 결정을 스스로 내리세요. 오늘은 점심은 된장찌개. 이렇게요. 오늘은 이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뭐 먹을까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결정합니다. 작은 결정이라도 스스로 내리면 뇌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쌓이면 자신감의 선순환이 시작돼요. 결정한다. 성취감을 느낀다. 더 결정한다. 더 큰 자신감이 생긴다. 이 순환이 돌기 시작하면 3주 만에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너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옛 친구든 이웃이든 경로당 지인이든요. 안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회적 연결은 자존감 회복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국내 한 사회복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주의 해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는 분들의 자존감 점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퍼센트 산시이 높았습니다. 저한통이 약 한 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 어렵지 않으시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거울 보며 오늘도 괜찮아 한마디, 고개 들고 아르분 걷기, 하루 한 가지 스스로 교정하기,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정말 없으시면 첫 번째, 거울 앞에서 한마디, 이것만이라도 해보세요. 한 달이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재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신감 저하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기억 창고인 해마를 줄어들게 만들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아리덴칩에 높이는 의학적 문제입니다. 둘째, 자신감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잡니다. 깊은 수면이 퍼센트 46 줄어들고 뇌 청소가 안 되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염증 수치가 이땐조업에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아르덴 3배 증가합니다. 우리 몸의 경비 원인 자연살해 세포도 퍼센트 아르시지 약해집니다. 넷째, 넘어질까봐 두려우면 진짜 넘어집니다. 낙상 위험이 3배 높아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다섯째, 되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울 앞 한마디, 고개 들고 걷기, 하루 한 가지 스스로 결정하기, 돈 한 푼 안 듭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일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셨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시절을 버텨낸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가 자신감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다만 잠시 잊고 계셨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당당해야 손주들과도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시려면 몸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감부터 되찾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우리 함께 당당해집시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마디 꼭 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분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